안녕하십니까. 북쇼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일 퇴사합니다의 저자 홍재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커리어 코치로서 일을 하면서 퇴사를 하셨거나 또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직업 전환을 꿈꾸시거나 이런 분들을 코칭하고 상담하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던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같은 일들도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즉 개인과 일과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퇴사라고 하는 우리 직장인들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퇴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퇴사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포인트로 삼을 것인가, 변화의 터닝 포인트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된 책이고요. 개인적인 저의 경험과 그리고 그 코칭 사례, 여러 가지 코칭 이론들을 재미있게 서술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일 퇴사합니다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 미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퇴사를 내 삶의 선물로 만드는 3가지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비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황량한 벌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바람도 불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12년 전에 전혀 뜻하지 못한 뜬금없는 실직자가 되었었는데 그때 저의 마음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바람 부는 이런 황량한 벌판에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이렇게 새로운 길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자,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3가지 비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비법, 방법 뭐냐? 내 삶의 기관사 되기. 내 삶의 기관사 되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달리는 기차의 기관차를 혹시 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시되어 있는 기차 말고 달리는 기차의 기관차를 타보는 것은 흔한 경험은 아마 아닐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인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대 중반에 그랬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제가 고향이 강원도 동해거든요. 그래서 서울 청량리에서 동해로 종종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차에서 제가 내렸어야 되는데 내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다음 역인 강릉역까지 가서 그냥 시외버스 타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10시가 거의 다 된 한밤중이었어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막 승무원께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저는 이제 강릉까지 가게 됐습니다. 강릉에 가게 됐는데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당시 신용카드도 없었고요. 또 뭐라 그럴까?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었고 그리고 강릉에서 제가 하룻밤을 묵을 만한 그런 여비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딱하게 보신 영무원께서 이리저리 방법을 알아보시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게. 11시 반에 동해로 돌아가는 회차하는 화물차에 기관차가 있는데 혹시 그거라도 타고 가겠느냐?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안 그러면 강릉역에서 지금 당장 대합실에서 노숙이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기뻤던 때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게는 기차와 관련된 오래된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동네에 기찻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기찻길 가서 놀고 그 다음에 기찻길 레일에 이렇게 귀 가져다 대고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막 진동도 느껴보고 싶어하고 또 기차가 지나가면 막 객차에 승객들한테 손 흔들고 그때는 정말 손 많이 흔들었잖아요. 자, 그런 추억이 저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걸 보면 저는 그 객차들보다도 저 많은 차량을 끌고 가는 저 기관차 속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그 어린 나이에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기관석의 모습은 이러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나사가 제공한 우주왕복선의 조종석 모습이에요.
저에게는 기차 속의 기관차의 기관석의 모습은 이렇게 판타지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했던 어린아이가 성인이 돼서 기관석에 정말 타봤더니만 그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실망을 했죠. 지금은 물론 이거보다 많이 발전되고 세련되졌겠지만은 그 당시는 정말 너무너무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망은 했지만 기관사 아저씨하고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밤중에 아주 컴컴한 길을 돌아서 동해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소리가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차가 터널로 들어간 겁니다. 깊은 밤이긴 했고 깜깜했지만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달라지니까 제가 바로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기차 안이, 그 터널 안이 너무나 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차 터널 속을 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고 사실 지금도 그 이후에도 본 적은 없습니다. 왜 화냈느냐? 이유 뻔하죠. 바로 이 기관차가 라이트를 비치고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본 터널 속 모습은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풀도 이렇게 주변에 좀 나 있었고 또 무슨 동물 같은 것도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었었고요.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이게 터널 속 모습이네. 우리가 보통 터널이라고 하면 뭐 인생의 터널, 뭐 질곡의 터널 이런 표현도 쓰다시피 컴컴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좀 축축하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때 보았던 그 밝은 터널의 모습은 저에게 전혀 달랐습니다. 이랬던 굉장히 인상적인 추억의 한 장면이었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억은 완전히 어디론가에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뜬금없이 실직자가 되었던 어느 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막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문득 이날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맞다. 내가 지금 터널에 들어와 있지. 이 터널 오늘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아 내가 스스로 기관석에 타서 내가 기관사가 되자. 그리고 불을 밝히고 지나가자. 그러면 어차피 들어온 터널이긴 하지만 이 터널을 내가 환하게 지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제가 그냥 이렇게 있을 게 아니다. 움직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도적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내 삶의 기관사가 되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질적 경험을 통하여 깨닫기라고 제가 꼽아봤습니다. 퇴사를 하고 실직자가 되고 처음 한 달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못 해봤던 일도 했고 뭐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도 일어났는데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나가자. 나가서 뭐 하지? 버스가 오길래 아무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쭉 가다가 그냥 내리고 싶은데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는 버스를 또 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을 온종일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가장 서울에서 부유한 동네도 가보게 되고 또 한 곳은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라고 하는 곳에도 가봤습니다. 너무 이질적인 서로 다른 곳에 가면서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은 내가 알고 있던 서울의 모습이 이거야?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극히 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이질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꾸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알아보면서 이제 강연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실직자니까 무료 강연을 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막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 동네 그 구민회관에서 그 유명한 MC이신 이상벽 씨가 오셔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요. 그때 이상벽 그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변화를 위해 필요한 3가지. 책을 많이 읽고 강연을 많이 들어라. 사람을 많이 만나라. 경험해라.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그 말이 굉장히 동의가 되고 굉장히 뭐랄까 힘이 됐습니다. 힘이 됐던 이유는 이 너무 뻔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그렇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던 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상벽 씨가 그런 얘기를 딱 해주시니까 되게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힘이 됐던 그 이야기보다도 사실 저를 더 놀랍게 했던 건 다른 데 있었어요. 뭐냐? 자, 이 사진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빽빽한 강연장입니다. 그때가 평일날 오후 3시쯤이었었거든요. 여기 한 300~4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제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평일날 오후에 왜 사람들이 회사에 안 가고 다 여기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우리의 평일날 오후는 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그렇게 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실직자도 있을 것이고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밤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평일에 일을 안 하고 주말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일이라고 하는 어떤 어떤 형태, 근무 형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거였었는데 제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9 to 6의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을 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는 순간에 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일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 이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녔던 경험 그리고 강연장에 가서 느꼈던 이 어떤 충격적인 어떤 깨달음 이것들이 저의 시각이라 그럴까요? 그 직업을 보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시각을 굉장히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기준을 정하자. 물러설 수 없는 기준을 정하자. 3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자.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면 나의 탓을 하지 말고 시도하자. 기존에 하던 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여기서 특히 2번째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나의 탓을 하지 말고 시도하자라고 하는 결심을, 기준을 세운 이후에는 제가 그 전에 그 갈림길에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쉬운 길을 택했던 적이 2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한 번은 25살 때였고 한 번은 30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쉬운 길을 택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은 지금 25살이고 남들은 지금 직장 가서 이미 다 일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새로운 거 하기에는 난 나이 많아. 30살이면 뭔가를 이미 안정돼야 되는데 내가 그때 너무 어려운 길 가는 것은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쉬운 길을 2번을 택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2번의 실수 똑같이 이제 다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왜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웠고요. 이런 기준을 세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이냐 이런 조건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회사라는 조직이 없어져도 홀로 설 수 있는 일, 성장하는 분야일 것, 개인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탐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탐색으로 보통 우리가 진로 결정을 하고 진로 탐색을 할 때는 자기를 탐색하고 일을 탐색을 하는데 자기를 탐색할 때 흥미가 뭐냐, 그 사람의 성격이 뭐냐, 가치관이 뭐냐, 직무 역량이 뭐냐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은 여기 그 장표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진단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탐색을 할 수 있고 물론 제 책에도 이 진단 도구들에 대한 설명과 제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탐색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져야 될 가고자 한 일에 대한 4가지 키워드를 뽑아내요. 그 4가지 키워드는 이거였습니다. 글쓰기, 프레젠테이션, 전문성, 자율독립성. 그럼 이 4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점점 이제 좁혀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이 4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선 바로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12년 후인 오늘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번째 방법으로 이질적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계속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어떤 발상의 전환을 저는 가져오고 사고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변화를 위해서 가져야 될 5가지 태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도, 필요한 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제가 저의 개인적 경험
그리고 코칭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의미의 발견, 호기심, 시행착오, 소통, 간절함을 들고 싶습니다. 의미의 발견은요, 내가 일을 하는 이유, 특히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발견을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의미의 발견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호기심은 저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짓는 여러 가지 구분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호기심이라고 봐요. 어린아이들은 되게 호기심 많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호기심이 점점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의 시점에서 뭔가 발견을 하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호기심을 되살려야 됩니다. 호기심을 되살리는 방법으로는 저는 시행착오를 들고 싶어요. 해봐야만 내가 이 일에 호기심이 생기는지, 이 일에 관심이 가는지, 혹은 호기심이 생긴 일은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 되는 것. 그래서 호기심과 시행착오는 서로 연동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통, 변화의 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이 소통은 이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정보의 어떤 양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양뿐만 아니라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이 변화의 시점에서 필요한 소통을 위해서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겁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내 생각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십니다. 변화의 시점에는. 또 내가 조언을 구해요. 근데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다 수십 년간 사시면서 자기 경험과 배운 것, 지혜를 가지고 사실은 조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 허투루 들을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정말 진정을 가지고 듣는 소통, 저는 그것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소통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어도 결국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간절함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특징, 여러분들의 경쟁력, 이런 것들은 구슬이에요. 흩어져 있는 구슬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구슬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구슬과 이 옥석들, 이 보석들이 가치를 내려면 목걸이가 되든 팔찌가 되든 뭔가 이렇게 그 모양새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 모양새를 갖추려면 우리 실로 그걸 꿰어내야 됩니다. 바로 그 꿰어내는 실이 저는 간절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5가지 태도, 의미의 발견, 호기심, 시행착오, 소통, 간절함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는 제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전직이 애니메이션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로 일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주 작은 회사로 옮겼어요. 그 옮겨가는 그 과정에, 이직하는 과정에 보름의 시간을 받아서 터키로 배낭여행을 갔거든요. 터키에 배낭여행을 가서 여기는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카파도키아에서도 로즈밸리라고 하는 곳에 제가 트레킹을 가서 정상에서 지금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지금 불쾌하게 정상주 마시고 불쾌해진 이런 상태인데, 자, 저때 저의 기분은 이거였어요. 아, 나는 이제 아무런 걱정도 없고 나의 앞길은 로즈, 장밋빛이야. 로즈밸리에서 제가 내려오고 나서 정확하게 6개월 만에 회사가 망해서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 실업자가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정말로 이 책의 위에 있는 그 한 줄처럼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제게 닥친 거예요. 자,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넘어졌어.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넘어지면 막 창피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탁 일어나가지고 막 가버리잖아요. 그때, 아, 내가 넘어졌는데 지금 그렇게 일어서면 안 되겠다. 주위의 눈이 어떻고 내가 창피한 거 버리자. 지금 넘어져서 제대로 일어나서 제대로 나의 길을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퇴사를 내 삶의 선물로 바꾸겠다라고 요구하는 이 문구가 사실은 그 실직자 시절에 제가 썼던 저의 나름의 다짐 일기 중에 한 문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 삶의 기관사가 되고 이질적 경험을 하고 또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지면서 저는 지금 커리어 코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코치가 되고 이렇게 책까지 출간을 하고 오늘 저자로서 또 이렇게 저자 직강, 저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렇게 우주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오하고 그런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주에 비교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퇴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사실 조금 부정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자기의 주도적으로 바꾸어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굉장히 강요받는 지금 사실 시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를 강요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특히 이 강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꼭 선물로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담아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